김태현의 정치쇼. 일단 욕 많이 보셨다고 본 장석철 전 소장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점수부터 이거 슈퍼스타K예요. 제 점수는요? 부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정치를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는 정치 초년병으로서 보면은 네. 90점 이상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도자가 되겠다, 네.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분의 정치 선언문이고 기자회견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49점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제 점수는요 49네. 네,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 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선언문에는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독이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논리적인 설득, 네. 명분 이런 것들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언문을 듣고 나서 네. 가슴이 울컥하거나 설레거나 네.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윤석열을 무조건 대통령 만들어야지라고 지지자들에게 네. 정서적인 감동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분노를 유발시켜서 그래 이 나쁜 정권 바꾸자 네. 이런 건 들었지만 네. 감동이 좀 부족해서 저는 네. 49점 줍니다. 근데 감동이란 게 머리보다 가슴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을 보면 뭐 무슨 어제 무슨 뭐죠? 뭐 소수의 뭐 독점, 뭐 카르텔, 약탈 뭐 약탈, 무도한 짓 이런 단어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자들한테 확 꽂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지지자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니까요. 지금 외연 확장에서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40%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60% 있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를 끌어올 수 있냐가 문제인데 과연 그게 가능한 선언문이었느냐 좀 회의적입니다. 자, 심사위원 윤태권 심사위원의 심사평 듣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면 항상 대답 잘 안 하는데요. 네. 그 점수 줘야 돼요. 제 점수는요 슈스케처럼 뭐 B학점 정도? 저 숫자로 그냥 우리 B학점이면은 네. 89점. 얼마입니까? 80점에서 90점 사이가 B학점인가요? 통상 한 80대 초반 뭐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평가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이런 거죠. 미인 대회에서 우승할 사람을 맞추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이제 미적 감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대충 평가를 어떻게 받을 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이게 절대 평가하고 상대 평가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어제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윤석열의 대권 선언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측에서는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치 공식적인 명칭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봐서 이런 거겠죠. 내가 이제 그 참행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정치를 하겠다. 라는 선언인 거고 네. 대권 선언이면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네. 뭐 이제 슬로건 뭐 공약 같은 것도 조금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시기를 좀 둔 것 같아요. 어제 보면은 뭐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뭐 내가 여기 말하면은 뭐 선거법 위반인데 뭐 이런 말도 했던 것처럼 뭐, 네. 그러니까 갭을 둔 거고 그러니까 네. 어제는 지지층을 향한 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지층한테 내가 무슨 제3세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네. 나는 야권의 확실한 후보다. 네. 정권 교체가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뭐 국민의힘과 철학적 가치가 거리가 없다. 네, 거리가 뭐 이제 없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제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쪽, 야권 지지층들한테 그걸 보이는 것이고 전체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는 윤석열이 이제 정치 진짜 하는구나. 네. 대통령 나오는구나. 인 것이지 뭐 거기다 금상첨화로 감동과 뭐 이제 비전 이런 게 있으면 좋았겠지만은 어제 방점은 제가 생각할 땐 그쪽에 찍혀 있었다. 불확실성의 제거. 네. 이제부터 진짜 나온다. 네. 라는 부분이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오늘 기사들을 쭉 봐도 이 양반이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보도는 없어요. 확실한 자기 생각. 네, 명확하다. 근데 이 명확함에 대해 가지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뭐 좌고우면 이런 소리는 어제부로 안 나오게 됐다. 그래서 제가 좀 비학점을 주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일단 저희 우리 문자 투표 받아야 되잖아요. 결국 심사위원 점수보다 문자 투표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기 네. 어제 윤석열 전 총장 긍정 평가 한 분하고 부정 평가 한 분 문자 오시면 좀 소개 좀 해드리게 밖에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윤태곤 실장 말을 받아서 질문을 하면 그러면은 뭔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더 나? 예를 들면 경제나 외교나 어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뭐 무능력 한문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디테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경제나 외교에 대한 본인의 식견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닌가? 계속 하겠죠. 앞으로 시간이 뭐 얼마 많이 남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국회 있으면서 연설문도 많이 써보고 했지만 이게 우리가 우리 생각과 판단을 갖고 구분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나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윤태권 실장님 말씀하신 건 맞는데 그런 의도로 했을 것 같은데 단계로 국민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 우리 구분해서 들어야지. 이번엔 정치 참여 선언하고 다음에는 대권 출마한다니까 그때 감동적인 말을 하겠지.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좀 전략적인 미스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분야에 관련해서도 약간 좀 자신 없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랬던 것 같아요. 저녁 뭐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뭐 이 정도였지 않았느냐. 그래서 초년병이 하는 것은 잘했지만 기대만큼은 좀 아니었다. 안타까웠다. 자 그럼 뭐 이제 장성철 소장이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컨설팅을 해줄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해준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포기하라 그랬는데 뭐 컨설팅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안타까워서 한마디 내줄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2주가 중요해요. 2주. 네, 앞으로 2주 동안 이제 국민적 직접 대면 접촉을 늘려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본인의 내공과 준비가 막 예상하지 않은 질문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제된 메시지, 정제된 행보를 통해서 아 이분이 정말 제대로 준비를 했구나라는 인식을 줘야지. 2주 동안 나 득점 많이 해야지라고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2주를 보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2주. 윤태곤 실장 컨설팅 좀 들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조금 반대되는 생각이요. 지금 현재 이준석, 이재명, 윤석열까지 이분들의 강점이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2012년하고 지금하고 저는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요. 2012년에 빅3가 누굽니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예요. 그분들의 그때 강점은 차분함, 안정됨, 그러네. 격조. 이제 그 앞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10년 동안 그분들은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말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 대한 피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2012년의 시대 정신은 좀 얌전한 사람 없나. 좀 우리 정신 사나운데 이제 좀 조용히 지내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박근혜, 문재인 10년을 거치면서 좀 답답하다. 대통령들의 이제 언행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뜨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총장의 이 기자회견을 쭉 보면서 솔직히 내용적으로는 뭐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와닿는 게 질의응답에도 없었는데 약간 그 스타일 그 예전에 이제 국회 출석해가지고 막 말을 하잖아요. 제 의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막 말을 했던 그런 스타일의 부분에서는 자기 좀 강점을 보이려고 했다. 그리고 좀 다가왔다. 그리고 뭐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뭐 더 없습니까? 이런 모습들. 그렇다면은 윤석열은 어쨌든 강점으로 가야 하는 거지. 다시 뭐 차분하게 이미 한 차분하게 몇 달 있다가 나왔는데 뭐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정치를 해본 분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 그렇죠. 정치권에 적응이 잘 안 될 거예요. 초반에 실수하면은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과욕을 부리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초반은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자 투표 거의 뭐 슈퍼스타 K는 문자 투표로 결정되니까 점수는 안 쓰셨는데 김주용님 솔직히 윤석열 대권 도전 선언 기대 많이 했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 줄 알았는데 누가 기획하고 했는지 정말 너무너무 실망입니다. 감동도 없고 장소에 맞지 않은 말이었어요 하셨고요. 1035님 저는 59점 드립니다. 본인이 몸담았던 정부를 약탈자로 규정하고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셨고요. 9592님 그래도 윤 전 총장 나아지지 않을까요? 비약점에 공감하셨고요. 또 뭐 윤 전 총장 어저께 행보에 대해서 문자 들어오면 계속 알려주세요. 뭐 정치자들이랑 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유권자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쁘게 보고 싶은 사람은 이쁘게 보고, 근데 믿게 보고 싶은 사람 믿게 보고, 근데 중간에서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제 솔직히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중도층. 예. 근데 중도층이 볼 때는 근데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 당신 뭐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 그건 준 거죠. 또 장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항일 운동의 상징적인 곳 아니겠어요? 네. 거기서 또 일본과 그랜드 바게닝 얘기하신 것도 좀 과연 그게 맞나? 이미지가 맞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담입니다. 예. 그 이제 결국 국민의힘 입당 어떻게 하냐는 건데 어제 보니까 뭐 가치를 공유한 점이 많다. 가치과 철학을 공유한 점이 많다. 근데 시기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입당한다는 거로 봐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 근데 어제 보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강하게 땡기는 것 같은데 이야기한 것처럼 윤석열의 이제 몇 가지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준비가 돼 있느냐 그다음에 뭐 어떤 프로세스로 나가겠냐는 거잖아요. 그럼 어제 보면은 입당부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 대신에 강력하게 정권 교체, 국민의힘과 뭐 철학이 같고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아침에 언론들을 봐도 윤석열이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이쪽으로 나갔지만은 윤석열이 뭐 제3의 국민의힘 안 가고 이런 거 아니야라는 식은 안 나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다 있는 건데 어제 제가 느낄 때는 조금 중도층에 대한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어제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 그죠? 지지율이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하면 최대한 늦게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안 해도 나는 내 힘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들어갈 것 같고 지지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조기 입당을 해서 9월 달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까. 지지율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어제부터 그런 얘기했거든요. 슈퍼 위크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퇴했고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정치 참여 선언했고 드디어 내일 또 하나의 빅 이벤트. 여권의 가장 강력한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무슨 얘기할까요? 예상 좀 해보실 수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럼 본인이 컨설팅 갔어 지금 또 이재명 지사 전화했어. 그러니까 이재명 무슨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정치력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본인이 세일즈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대권 출마하겠다 그러면은 감정적인 부분, 감동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 울리는. 정서적으로 접근을 해라. 거기다 대고 뭐 나는 어떤 공약을 내세울 거예요. 뭐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경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좀 감동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번 주가 슈퍼위크다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건 느껴져요. 이거 여의도하고 언론의 기준이지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아 이제들 좀 뭐 하는구나 뭐 정도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건 한 2, 3개월 지나야지 확 와닿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내일 모든 걸 쏟아붓는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역시 하나씩.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찬찬히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해 보면 어쨌든 성남시장으로서 경기지사로서 검증받은 그리고 예컨대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막 논쟁이 많습니다만 그것도 생판 모르던 이야기가 아니라 한참 이야기해와 있는 위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점 그리고 이제 경선을 시작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장관이 하는 그런 쪽보다는 역시 본선 경쟁력 좀 강조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내가 1등이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내부적으로 뭐 내일 정치 참여선을 그런 얘기 하진 않겠지만 이런 걱정은 없을까요? 지금 단일화 어떻게 보면 반 이재명 연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광재 의원하고 정세균 전 총리 단일 한번 하고 그다음에 2단계 단일화는 이낙연 전 대표 단일하고. 근데 역대로 반 해가지고 잘 된 게 별로 없어요. 그 프레임 자체가 반 뒤에 붙는 사람이 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 생각만 그렇죠. 똑같네. 예컨대 저는 이제 오히려 추미애, 박용진 이렇게처럼 자기 칼라로 이야기하고 내가 나 내용으로 볼 때 내가 이재명보다 나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비이재명 주자들 가운데서는. 두 분은 민주당은 어떻게 하든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 거라고 지금 당에서 예측하시는 거죠. 99%요.
윤석열 현재로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안 될 경우를 네. 우리가 뭐 몇 가지 가정을 해보면은 그게 뭔가 포지티브한 경쟁으로 안 되는 것보다 뭐 되게 안 좋은 거에 의한 낙마 이런 식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 전체로 볼 때 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역시 또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 딱 두 개씩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전 총장 반대하시는 분 김종인님 소문난 자체 먹을 게 없더라고요. 박희라님 왜 대통령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현 정부가 싫어서 그것만으로 이유가 되나요? 본인의 비전을 보여줘야지 하셨고요. 찬성하시는 두 분입니다. 8548님 저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랍니다. 김동준님 지지층이 윤 전 총장에게 바라는 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어제 참여 일성은 좋았다 봐서 80점입니다 하셨고요. 역시 문자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저 정치쇼 청취자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으시다. 이제 여의도 타짜 두 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저희 청취자분들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의도 타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조 소장, 윤태곤 시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